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시도 간 갈등이 민간 공항 이전으로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민선 7기 때 맺은 협약 이행을 먼저 요구하고 있는 반면 광주광역시는 사실상 협약은 없어졌다는 입장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산업부의 경영전기차 핵심 부품 개발 사업 공모에도 선정됐습니다. DGM 캐스퍼의 전기차 생산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녹취록에 거론된 호남으로 인해 지역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영농철을 앞둔 농가들은 걱정이 큰 가운데 농어촌 공사가 통수식을 열고 농업명수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내린 봄비로 벼농사는 모내기철까지 차질을 빚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시도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민간 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시도가 맺은 협약을 근거로 무한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광주광역시는 군공항 이전이 먼저라며 사실상 협약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민선 7기 때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시도 간 상생을 위해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조건 없이 무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 시도 간 협력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민선 8기에 이르러도 시도 간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의 유력 후보지였던 무안군의 거센 반대 속에 한평이 후보지로 부각되면서 민간공항 이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광주 군공항이 어디로 가든지 민간공항 이전은 무한이 돼야 한다며 무안공항의 KTX 2단계 개통이 이루어지는 2025년 전까지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시와 우리하고 무한히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협약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항공기본계획에 보면은 4차, 5차, 6차에 무한으로 통합 이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광주시는 사실상 협약의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 당시 민간공항 이전 협약과 함께 군공항 이전에 대한 시도 간 협력도 약속했는데 사실상 진전된 것이 없다며 민간공항 이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협약서에는 민간공항만 있고 군공항 문제는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서 하는 이런 구조로 전체 당시에 브리핑됐거나 발표됐던 이것이 민심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의 무한공항 이전은 정부의 공항개발 계획에 이미 포함돼 있지만 시도 간 합의를 통해야만 추진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군공항 이전과 함께 한평의 광주 편입 논란 속에 해무공 과제인 민간공항 이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시도 간 상생은 사라진 채 갈등만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전라남도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도와 협의해달라는 입장을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추진할 때 전라남도와 협의해 추진해달라고 밝힌 데 이어 광주광역시에도 군공항 이전 지역 지원 사업비 등 지원 대책을 강조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같은 전라남도의 요구는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주도권을 광주광역시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미와 함께 지원 대책 등 통큰 지원이 우선 제시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무안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 소속 무안군민 20여 명은 오늘 전남도청 1층 로비에서 집회를 갖고 찬반 여론조사를 하는 시점에서 조직적으로 기획한 관제 드라마 같다며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 데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무안을 사랑하는 열린생각 모임 소속이라고 밝힌 무안군민 10여 명은 어제 성명서 발표를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며 무안군민의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제안했습니다.
지난달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에 성공한 광주광역시가 산업부의 경영 전기차 핵심 부품 개발 사업 공모에도 선정됐습니다. 잇따른 공모 선정으로 GGM 캐스퍼 전기차 생산 등 광주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 성공률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자동차 산업은 지역 제조업 가운데 43%, 종사자 수로 2만여 명이 넘는 지역 핵심 산업입니다. 하지만 광주의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오랜 고민거리였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대규모 신규 국가산단을 조성하기로 했을 때 광주시가 미래차 산단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광주가 대한민국 미래차 산업을 선도하고 향후 발생하는 미래차 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광역시가 산업부에 EV 국민경차 상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올해부터 5년간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국비에 45억 원을 더해 가벼우면서 고강도 차체를 만드는 기술 개발 등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의 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해 12만 대가 팔렸지만 올해 판매량 부진에 고심하고 있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캐스퍼의 전기차 전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력 기반 경차의 구동 모터 소형화, 배터리 보호 기술 지원 등 경제성 안정성을 확보하여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등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미래차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미래차 산단 조성에 이어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의 전기차 전환에도 속도를 더하게 되면서 미래차 생산 중심 도시 조성의 꿈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전남 동북권 산업단지가 스마트 산단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광양 국가산단과 율촌 1산단, 해룡산단, 순천산단 등 춘천 3개 산단을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산단에는 내년부터 3년 동안 저탄소 공정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 6,800억 원이 투입돼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시설 구축 등 39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차량 한 대가 빠졌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쯤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지름 1m, 깊이 50에서 60cm의 싱크홀이 발생해 차량 한 대가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서구와 소방당국은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이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곡성의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등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이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곡성 29.9도를 최고로 순천이 29.7도, 담양 29.5도를 보였고 광주가 28.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북서풍의 영향을 받아 낮 기온이 오늘보다 5도가량 낮은 19도에서 25도 분포를 나타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오후 6시까지는 광주와 영광, 해남 등 일부 지역에 5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영농철을 앞둔 농가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농어촌공사가 통수식을 열고 농업용수 공급을 본격화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내린 봄비로 벼농사 모내기철까지인 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진 않을 전망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30년 가까이 농사를 지어온 나상필 씨는 메마른 밭을 볼 때면 속이 타들어갑니다. 가뭄 탓에 양파와 마늘 등 겨울 농사도 망친 마당에 2주 전 심은 옥수수도 사흘 안에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 죽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물을 안 마시면 죽겠기요. 작물도 마찬가지라 그러면은 다시 걷어서 어떤 작물을 다시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에 대한 손실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오자 농어촌공사가 통수식을 열고 농업용수 공급에 나섰습니다. 최근 내린 봄비로 전남 지역 저수율이 60%까지 올라왔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면서 올해 통수식은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늦게 진행됐습니다. 저수율이 30-4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4대호는 다음 달 모내기철이 돼야 농업용수 공급에 나설 예정입니다. 농어촌공사는 일단 모내기철까지는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다면서도 장마철 비가 충분히 오지 않을 경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모내기가 시작되는 5월 말부터는
농업용수를 하천에서 용수에 직접 공급하고 배수로의 물을 제어하려고 하는 등 저수지의 저수량을 최대한 절감해서 수확기까지 안정적으로 농업용수가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영농철 농업용수 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녹취록에 거론된 호남으로 인해 호남의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강 협회장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할 6천만 원과 지역 본부장 등에게 줄 2천만 원을 마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돈 봉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수사로 넘어가기 위한 연결고리로 검찰을 보고 있습니다. 구속될 경우 현역 의원은 물론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민주당을 향한 정치권의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그분들이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이 책임 없이 면피할 수 없을 겁니다. 정의당은 돈봉투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과 태도가 더 문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돈봉투와 관련해 밥값, 식대라고 말한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과 정성호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구태의연한 핑계와 회피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 전체, 국민에 대한 민폐로까지 이어짐을 똑똑히 알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돈봉투 국면을 돌파할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강래구 협회장의 구속 여부가 미칠 파장에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오늘은 43번째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들이 기본권 보장을 외치고 나선 지도 40년이 넘었지만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최저임금 논의 대상에서조차 빠져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중증장애인 30여 명이 함께 모여 부품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뚜껑 있으면 날려 넣고 또 담고 계속 담고 몇 번 박스 갖다 놓고 이들이 일주일에 5번, 하루 4시간씩 일해 받는 월급은 평균 50만 원.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근로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보호 미명 아래 장애인들은 그동안 이렇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들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재활시설도 상황이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낸 수익으로 급여를 줄 수밖에 없는데 시설 특성상 수익성 자체가 높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딜레마가 있는 거죠.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고용만 하지 어때 임금도 이렇게 적게 낮게 주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 시설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게 저희들이죠. 이 때문에 국가가 임금 일부를 보전하는 등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생산성과 작업 능력 중심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 확산, 사회적 가치 창출 중심의 장애인 일자리 제도로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는 9,500여 명.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해 우리 정부에
장애인의 노동과 고용을 둘러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한 사무관이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달 같은 부서 남성 사무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한 직원의 신고를 접수한 뒤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사무관의 비위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해 직위 해제 조치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시교육청 조치와는 별도로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광군이 허가를 내주지 않은 고형 폐기물 열병합 발전소 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영광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고형 연료 제품, 이른바 SRF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 측은 공정률 56% 상태에서 중단됐던 사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영광군은 지난 2020년 열병합 발전소에 대해 환경오염과 주민 반대를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렸지만 결국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